안녕하세요. 책 한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서 1부, 2부 동영상에서 습관은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그리고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을 주제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 2부 링크를 적어 놓았으니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서 시청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재생 목록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어 3부에서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을 적용하여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핵심 키워드와 함께 책 속의 인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에 간간히 나오는 풍경 영상은 지난 주말에 부여에 다녀오면서 찍은 이쁜 사진 영상입니다. 함께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책 제목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저자는 제임스 클리어. 출판사는 우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지난 동영상의 내용을 살짝만 돌이켜보겠습니다. 저자는 신호, 열망, 반응, 보상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어느 하나가 없어도 습관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4단계를 반영하여 좋은 습관을 고안하고 나쁜 습관을 제거할 수 있는 틀, 즉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법칙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깨뜨리는 간단한 규칙들을 제공합니다.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을 이용하여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법칙 분명하게 만들어라. 두 번째 법칙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세 번째 법칙 하기 쉽게 만들어라. 네 번째 법칙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그러므로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위의 법칙에 따라 습관을 분명하게, 매력적으로, 하기 쉽게,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바로 몇 가지 핵심 키워드와 함께 습관을 분명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 책에서는 습관 점수표, 실행 의도를 이용하기, 습관 쌓기, 환경을 디자인하기 등 4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 4가지 방법에 대해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습관 점수표. 습관을 변화시킬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습관 점수표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잘 인식하게 해주는 간단한 연습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일상적인 습관들을 축 적어봅니다. 다음 스스로 각각의 습관 행동을 판단해 봅니다. 좋은 습관이면 플러스 표식을, 나쁜 습관이면 마이너스, 그냥 습관이면 등호 표식을 해둡니다.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정한 정체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습관은 좋은 습관, 정체성을 갉아먹는 습관은 나쁜 습관,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습관.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습관은 온전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나쁜 습관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흡연은 당장 스트레스를 줄여주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을 위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습관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가? 즉 내가 원하는 정체성을 쌓아가는 한 표가 되는가? 아니면 위배되는 한 표가 되는가? 자신만의 습관 점수표를 만드는 목표는 그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을 관찰해보고 자신의 습관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호가 그 습관을 불러일으키는지 집중하게 되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반응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 기상 후 예전에 무의식적으로 했던 습관들을 적어봅니다. 1. 아침 기상. 2. 물 한 잔 마시기. 3. 샤워하기. 4. 옷 입기. 5. 아침 식사로 빵, 우유 먹기. 6. 양치하기. 7. 집 나서기. 이처럼 있는 그대로 아침 루틴을 적고 나서 일단은 아침에 이러한 습관들을 여태까지 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음 좋은 습관, 나쁜 습관, 그냥 습관으로 나누는데 기상 후 목이 말라서 물 한 컵 마시는 습관은 건강에도 좋으니 앞으로도 쭉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지도 않고 빵과 우유를 먹었던 습관은 적은 양이라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습관은 아니었기에 나쁜 습관으로 판단하고 그 대신 사과, 당근, 레몬 등을 직접 갈아서 마시는 습관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 채소를 갈아서 마시는 습관이 저의 건강과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습관이란 일단 자동화가 되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혹은 우리의 목표 실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눈치채지 못한 채로 무한 반복하면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습관 점수표는 몇 분이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습관 점수표를 작성하고 자기의 습관을 인식하는 것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집에 새로운 가구를 들이려면 먼저 전체적으로 집을 어떤 분위기로 할지 정하고 이미 있는 가구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거기서 교체할 가구를 골라내고 낡은 가구를 내보내고 대신 새 가구를 들여오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체성 혹은 목표를 정해놓고 습관 점수표로 습관 하나하나가 정체성에 걸맞은지 체크하고 정체성에 어긋나는 기존의 습관은 버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습관을 분명히 하는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실행 의도를 이용하기. 습관을 촉발하는 가장 일반적인 신호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언제 어디서 수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는 경향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는 습관의 시간과 장소를 부여해 실행 의도를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이 문장을 써보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을 할 것이다 라고 하기보다 언제 어디서, 즉 시간, 장소를 확실히 정해놓으면 배드민턴을 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배드민턴을 하려고 한다면 저녁 7시에 동네 체육관에서 1시간 동안 배드민턴을 할 것이다 라고 적어놓는 것입니다. 매일 책 읽기를 하려고 한다면 매일 저녁 잠자기 전 침대에서 5분 동안 책 읽기를 할 것이다 라고 실행 의도를 적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표가 모호하면 온종일 일어나는 작은 예외들을 허용하기 쉬워지면서 정작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됩니다. 습관의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충분히 반복하면 왜라는 의문을 품지 않고 적시에 적정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 습관 쌓기. 습관 쌓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짝짓는 전략입니다. 저의 습관 점수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아침 기상, 물 한 잔 마시기, 샤워하기, 옷 입기, 미리 만들어 놓은 과일 야채 주스 마시기, 양치하기, 집 나서기. 위에서 7번째 집 나서기 전에 준비물 체크하기 습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여 저의 아침 루틴에 다음과 같이 습관 쌓기로 새로운 습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아침 기상. 2. 물 한 잔 마시기. 3. 샤워하기. 4. 옷 입기. 5. 미리 만들어 놓은 과일 야채 주스 마시기. 6. 양치하기. 7. 핸드폰, 차키, 지갑, 직접 갈아 만든 과일 주스 등 준비물 체크하기. 8. 집 나서기. 이처럼 습관 쌓기는 현재 습관을 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을 하는 전략으로서 기존 습관이 자동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습관을 추가함으로써 습관에 관한 분명한 신호를 얻을 수 있기에 습관 점수표와 더불어 효과적이면서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디자인하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번째 방법, 환경을 디자인하기. 이 방법은 좋은 습관을 불러일으키는 신호를 분명하게 눈에 잘 띄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보스턴의 한 병원의 내과 의사 손다이크의 연구 내용입니다. 손다이크와 동료들은 병원 직원과 방문객들의 식습관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병원 식당 구조를 조금씩 변경하는 6개월짜리 연구를 설계하였습니다. 물론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연구에 대해 알리지 않았습니다. 우선 식당 안 음료 배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 냉장고는 계산대 옆에만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탄산음료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냉장고마다 생수병을 추가해서 넣어두고 음식 배식대 옆에 생수병이 담긴 바구니를 추가로 놓았습니다. 주요 냉장고에는 여전히 탄산음료가 들어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급수 장소에서 생수를 마실 수 있게 설계해 놓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맞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탄산음료 판매는 11.4% 감소했고 반면 생수 판매는 25.8%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종종 꼭 그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물건을 선택하게 됩니다. 테이블 위에 맛있는 쿠키가 놓여 있다면 굳이 배가 고프다거나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도 오며 가며 한 개씩 먹게 될 때가 있습니다. 습관은 우리가 놓인 공간과 우리 앞에 놓인 신호들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1936년 심리학자 쿠르트 레비는 행동은 사람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의 함수 관계다라는 강력한 함의를 담은 공식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이어 1952년 경제학자 호킨스 스턴은 암시 충동 구매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종종 그 물건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 물건들이 어떻게 자기 앞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물건을 산다는 것입니다. 흔히 눈높이에 있는 물건이 바닥 쪽에 있는 물건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경향 때문에 이윤이 더 많이 남는 고가의 브랜드 물건이 상점 진열대에서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놓이고 저가의 물건이 손이 닿기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대부분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선택지라는 이유로 실행하게 된 것은 아닌지, 보이지 않은 그 무언가에 끌려다닌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세계를 감지합니다. 이런 인간의 감각 능력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시각입니다. 인간의 신체는 약 1100만 개의 감각 수용체를 갖고 있는데 이 중 어림잡아 1000만 개 정도가 시각적인 자극을 포착한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뇌를 이루는 세포 절반이 시각에 이용되고 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보는 것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을 뿐인데 우리가 하는 일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환경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환경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의 환경은 종종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플러스되는 행동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즉 행동을 유발하는 신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일으키는 신호들이 미미하거나 감춰져 있다면 그런 행위를 지나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를 냉장고 깊숙이 두면 잘 먹지 않게 되며 책을 잘 보이지 않는 책장 맨 윗단에 올려놓으면 잘 읽지 않게 되며 옷도 옷장 너무 안쪽에 걸어두면 잘 입지 않게 됩니다. 정체성을 강화하는 습관을 삶의 큰 부분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와 관련된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하는 습관을 세우기 위한 신호를 더욱 분명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매일 저녁 비타민을 먹는 습관을 키우려면 비타민을 정수기 바로 옆에 약병을 잘 보이게 놓아둡니다. 기타 연습을 자주 하고 싶다면 기타를 거실 한가운데 놓아둡니다.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싶다면 아침마다 물병에 물을 채워 거실, 서재 등 여러 공간에 배치해둡니다. 반대로 정체성을 갉아먹는 습관, 원하지 않는 습관을 유발하는 신호는 잘 보이지 않도록 환경을 디자인합니다. 하여 자신의 주위를 둘러싼 환경의 소비자가 되어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혹은 목표를 확실히 하고 그에 부합되는 습관을 할 수 있는 신호들로 구성된 자신만의 세계를 설계하는 설계사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을 디자인하는 방법에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습관은 그 행위를 둘러싼 주위의 전체 맥락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맥락이 신호가 된다는 점입니다. 맥락이란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을 말합니다. 환경이 물건으로 채워진 공간이 아니라 관계로 이루어진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보다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에게는 테이블이 글 쓰는 공간이 되고 또 누구에게는 밥 먹는 공간이 되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유튜브를 보면서 쉬는 공간이 됩니다. 꼭 같은 공간이라 해도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기억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습관도 상이합니다. 여기에 불면증과 관련된 한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환자들에게 피곤할 때만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졸릴 때까지 다른 방에 가서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들은 침대를 수면 행위와 연결하기 시작했고 침대에 누웠을 때 빨리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뇌가 그 방에서 해야 할 행동이 핸드폰을 본다든가 TV를 본다든가 잡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이라는 사실을 습득한 것입니다. 특정한 맥락에 특정한 습관만 하려면 기존의 맥락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찾아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집에서 글쓰기를 좀 하려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글을 좀 쓰려면 옆에 있는 핸드폰이 보여서 뒤집어 놓고 마음먹고 글을 써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커피를 내리고 있고 또 어느새 세탁기에서 다 돌린 옷을 건조기에 집어넣고 있고 하여튼 글쓰기 외에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하여 주말이면 저는 책, 노트북을 들고 운동을 할 겸 도보로 집에서 한참 떨어진 커피숍으로 갑니다. 과거의 환경 신호와의 다툼이 없이 방해꾼 없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맥락의 힘을 이용한 훌륭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에서 저자는 한 가지 공간에서 한 가지 일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가능하다면 한 가지 습관이 일어나는 맥락을 다른 맥락과 섞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맥락들이 섞이기 시작하면 습관들도 뒤섞입니다. 이때 우리의 두뇌는 더 쉬운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모든 업무가 가능할 정도로 거의 모든 기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SNS를 검색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게임을 하는 등등. 글쓰기도 아주 쉽게 노트북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핸드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모든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이를 한 가지 습관에만 연결짓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여 저는 글쓰기는 거의 노트북으로만 하고 핸드폰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혹은 노트북이 눈앞에 없을 때만 사용합니다. 반대로 노트북으로는 글 쓰고 영상을 편집하고 하는 중요한 일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호가 뒤죽박죽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간단히 종합해보면 습관은 한 가지 촉매뿐만 아니라 그 습관을 둘러싼 주위의 전체 맥락과 연결되며 이러한 맥락의 힘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디자인할 때 가능하다면 한 공간에서는 한 가지 습관만 하게끔, 그러면 그 습관이 일어나는 맥락이 다른 맥락과 섞이는 일이 없이 그 습관이 일어나는 신호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습관 점수표, 실행 의도, 습관 쌓기, 환경을 디자인하기. 여기 네 가지 방법은 모두 행동 변화의 법칙에서 첫 번째 단계인 신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습관은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의 4단계의 과정을 걸치면서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궁극적으로 자동화되는데 신호가 없이는 습관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습관 점수표, 실행 의도를 이용하기, 습관 쌓기, 환경을 디자인하기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불가결의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동 변화의 법칙을 이용하여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 또 습관을 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 등이 있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매일 1% 성장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력, 습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 행동 변화의 법칙 등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1부, 2부 동영상도 함께 시청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 책 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